자, 오늘이 1월 24일이죠. 우리 민족으로 보면 제일 큰 명절이죠. 구정, 설 전이니까 인사를 오늘 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강사 나기론 인사드렸습니다. 채팅창에 이름하고 아이디하고 인사말 이런 걸 쓰시잖아요. 한꺼번에 아이디도 쓰고 인사말 이름도 쓰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게 어느 게 아이디인지 뭐 구분을 할 수가 없어서 체크할 때 빠져버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쭉 보니까 몇 분이 아이디도 쓰시고 이름도 같이 쓰신 분들이 있으세요. 차라리 그냥 아이디만 따로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디만 보이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사말 같은 거 쓰는 건 상관은 없지만 가능한 한 아이디만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분들이 글을 올리신 걸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 특정 지사 이야기를 여기에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올리신 거는 잘못 알고 계세요. 줌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이제 올해부터 자기 아이디나 또는 우리가 SNS를 해서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전 세계에 뭐를 하냐면 홍보도 하고 가입도 시켜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미 플랫폼의 회원인 분들은요 적극적으로 SNS에 홍보하셔도 됩니다. 홍보를 하는 거지 자기 아이디 그 다음에 지사 또 이름 이런 걸 노출해 가지고 SNS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 자체도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미 회사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위해서 오늘은 제 강의의 이 주제가 1월달 처음에 자기계발이라고 얘기하는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했는데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중요한 것들, 정책이라든가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강의, 뭐 앞에서나 뒤에서나 강의 중에나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부, 2부 진행하다가 중단했더니 일부 회원님들이 그거 이어서 좀 마무리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오늘 마침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해 맞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던 것을 마무리해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표와 꿈을 이루는 메커니즘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착의 법칙, 제목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요거는 신년 목표 설정을 위한 두 번째 시리즈로 요 책 이야기를 일부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들은 끝나고 나서 동영상으로 공개해도 되는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저희 지사 멤버들이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매주 강의한 것들은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사용하셔도 돼요. 보시고 저는 지난 18번 강의할 때 맨 처음부터 제안을 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 주로 시니어 분들 제가 시니어라고 얘기하는 대상은 나이가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이런 분들이 이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나 이 게임 플랫폼 이런 걸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반복 학습하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들으시려면 저희 강사분들이 지금 강의하는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있죠. 오후 시간이 지금 8시에서 9시까지 요 사이에 있고 오전에는 10시 때 있죠. 전문 강사님들의 강의들이 어떤 분들은 아주 상세하게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특색이 다 다르죠. 강의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들어보셔가지고 아, 나는 이 내용은 내가 계속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팀을 만드는데 회원을 증원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제 강의는 주로 자기 개발 그리고
시니어들의 기본적인 블록체인에 관한 기초적인 상식,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을 하는 것이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구체적으로 달성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냈는데 뇌과학적으로 가능한 원리가 있다는 건 밝혀졌죠. 그것이 우리 뇌의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죠. 망상 활성계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구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목표 설정 관련돼서 지난번에 2번 강의했던 거에 연속 이어가지고 마무리해드리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기록을 정말 하면은 어떤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이게 우연인가? 어떤 원리가 있는가? 관련돼서 이건 책을 제가 카피해 놓은 건데 보시면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 두뇌 안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뇌의 메커니즘 안에는 기가 막힌 소원 성취 시스템이 있다. 이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약자로 RAS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는데 망상 그냥 활성계, 망상 활성계라고 하면 그 이후에 뇌의 한 구조죠. 가장 중앙 쪽에 있습니다. 척수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 뇌에서 감각들, 오감각을 접수하고 취사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예요. 여기서 정보들이, 우리한테 들어온 정보들이 취사 선택 걸러져서 뇌내 기질로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 뇌 구조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생긴 것이 이렇게 그물처럼, 그물망처럼 생겼다고 해서 망상 활성계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RAS, 제가 발음을 그냥 라스라고 읽겠습니다. 라스의 기능은 우리의 수면이나 깨어있는 것, 각성, 호흡, 심장박동, 행동, 유발. 그래서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중요한, 생체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본질적인 기능들을 담당하죠. 특히 성적 흥분, 섭식, 식욕, 몸의 독소 배출, 의식 통제, 주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다 라스와 관련돼요. 그래서 만약에 라스가 약간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우리 이런 지금 말하는 이런 작용들이 문제가 생겨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요. 많은 병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기능을 최근에 과학계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1949년도에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정보를 뇌에 이렇게 접수되면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무시할 거냐.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정보를 나한테 뇌에다 기록을 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쓸 거냐, 아니면 이 정보는 그냥 걸러버려서 무시해버릴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인식을 할 때 어떤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떤 것들은 그게 계속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학적인 원리가 라스 안에 들어있죠. 결국은 우리가 뭘 인식을 하고 뭔가를 자각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라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생각, 내적 감정, 외적 자극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뇌 안에서 만나고 이 덕분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것들이 라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검문소 비슷한 역할을 해요. 세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스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정보들은 걸러버리고 다시 말하면 무시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라스가 뇌의 어떤 면에서는 활성화 스위치나 동기부여 센터 역할을 합니다. 라스는 그러면 뭐는 받아들이고 뭐는 걸러버리느냐? 익숙한 거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한 것들은 받아들여주고요. 생존에 위협을 주는 거 있죠. 공격을 받았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본능 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도망을 갈 거냐? 싸울 거냐? 이런 거 할 때 이런 정보들, 굉장히 생명하고 직결되는 이런 정보들은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우리한테 프로그램을 하죠. 따라서 이 라스는요. 일종의 우리 뇌 안에 들어있는 내장형 GPS 같은 역할을 해서요. 여기에는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우리가 차를 탈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다. 저희 사무실이 강남 선릉
부근인데, 그러면 전능역 7번 출구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거기 자리를 찾아주죠.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우리 뇌 안에 들어있는 GPS 역할을 해서 혹시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도 어떡할까요?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정확하게 추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를 일명 열추적 미사일 같다고 얘기해요. 열추적 미사일이 잘 아시겠지만은 발사시키면 열이 나는 물체를 그냥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추적하기 때문에 이 라스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신념 체계도 제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념, 뭔가를 그렇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강화시키는 정보만 골라가지고 내가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인식되는 이유는 이 라스가 기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믿거나 궁리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도움이 안 되는 정보일 때는 어떨까요? 우리한테 저주가 되고요.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는 그 믿음 체계나 이런 게 도움이 되면 축복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달려있는데 이 라스 작용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하나, 진행을 하나 샀어요. 사기 전에는 그 차를 별로 눈에 안 띄어서 잘 몰랐는데 내가 어떤 차를 하나 사고 나면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 내가 타고 있는 차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만나죠. 왜 그럴까요? 이 라스가요, 그런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스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추적하게 만들 수도 있고 꿈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잘못 활용하면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건데 계속 떠오르게 되고 그것이 일종의 강박관념처럼 되기도 하죠. 자,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믿는 대로 일어나게 하는 기능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라스라고 부른다. 자, 이 라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걸 제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 지난번에 강의에서 제가 좀 강의를 했던 거라서 다 건너뛰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한테 이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 워낙 유명한 영화배우니까 짐 캐리가 원래 호주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무명 배우 시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내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라스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돼요. 알게 됐어요. 어떤 강의를 통해서. 그래, 내가 원하는 걸 기록을 하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흔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자기개발 뭐 이런 분야로 부르는데 짐 캐리도 이제 우연히 그런 걸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무명 배우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생활비 벌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런 시절인데 뭐를 했냐면,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미국에서는 이 수표를 쓰잖아요. 체크, 수표를 쓰는데 수표 한 장을 가짜 수표를 발행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급하는 걸로 영화 출연료라고 쓰고 $10,000,000라고 기재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 날짜보다 한 5년 후의 날짜로 그 날짜를 기재했어요. 가짜 수표를 만든 거죠. 우리가 보통 대포 수표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수표를 만들어가지고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동기부여한 거죠. 매일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1994년도에 영화 마스크가 대박나죠. 95년도에 배트맨 포레버. 그래서 실제로 개런티 얼마 받아요? $10,000,000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20,000,000씩 개런티 받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짐 캐리는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킬 때 자기가 이런 성공한 배우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성공한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짐 캐리는요, 그 실제 $10,000,000짜리 수표를 아버지 관에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영화배우죠. 동양 영화배우로서 홍의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린 인물 중에 하나가 되죠. 영화배우 이름으로 이소룡이라고 부르죠. 미국 이름으로 브루스리. 이소룡은 공부할 때 철학을 공부하죠. 그리고 이런 지금 말하는 이런 원리, 라스 원리 이런 것들도 이미 공부를 해요.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 어려운 게 아닐 테니까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합니다. 미래에 성공한 자기 모습을 선언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언물 하나는
편지를 만들어서 1970년 1월 9일자로 극비문서라는 소인이 찍힌 편지를 만들어서 미래 날짜로 자기한테 도착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양인 배우로 되어 있을 것이고 $10,000,000 출연료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자기한테 붙였다고요. 조금 황당하게 보이는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브루스 리는 영화 몇 편밖에 안 되지만 $10,000,000 배우가 되죠. 자, 이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기록하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신비한 힘이 작용한다고 주장한 폴 J 마이 회장님과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고 지난번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자기 인생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은 목표를 종이에 쓰고 설정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성취된 75%가 목표 설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신 분이죠. 실제로 이분은 조만장자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런 목표 설정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멘토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죠. 한번 1회 강연료가 8억 원이나 되는, 그리고 3년치 강연에 밀려있다는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3%만 알고 있는 성공의 비밀, 지금 당장 종이에 목표를 적어라. 자, 어떻게 해서 본인이 성공했는가 이렇게 썼는데 제가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건 다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집착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 제목부터 좀 특이한데요. 집착의 법칙? 그래서 이분이 20대에는 사회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간이죠.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의 폐인에 가까울 정도인데, 그런데 재활훈련을 하죠. 그 마약 재활훈련을 해서 거기서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너는 평생에 못 벗어나 이거. 너 그냥 인생 거기서 끝난 거야.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성공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의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끝까지 집착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조만장자가 됐는데 7개 회사를 갖고 한 5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됐는데 완전히 파산했던 20대에서 30대까지 5번인가 6번인가 완전 망해가지고 거의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봤는데 성공했는데, 그 이유가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집착. 최고가 되는 일에 집착을 한다. 내가 가장 잘하는 영역에 투자하고 그 영역에서 최고가 되어보자. 저희 멤버들이 대부분이 시니어들이세요. 평균을 내보니까 7학년 한 5반, 7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가장 잘하는, 지금까지 잘했던 분야를 좀 더 발전시키자. 거기에 아예 집착을 하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과학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 발명하면 토마스 에디슨, 오늘날 전기 자동차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 떠오르죠. 오프라 윈프레니, 스티브 잡스니,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은 어느 분야에 탑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에 한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메타페시티 플랫폼을 만나서 1년이 채 안 되는데, 제가 본 강한철 회장님은 정말 딱 이 플랫폼에 집요할 정도로 미팅을 하는데 밤 11시입니다. 줌 미팅을 해서 거의 1시에 끝났어요. 대단한 거죠. 이 플랫폼을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저는 처음에 중강의를 작년 봄에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야, 이분이 진짜 이거를 이렇게 혼자 이걸 다 끌고 가는 거 맞아? 할 정도로 하루에 일하는 양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 한 100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의 구조라서 그러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을 완성하는 단계에 와 있죠. 저는 이 플랫폼을, 메타페시티스 플랫폼을 감히 천조원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말은 강한철 회장님이 직접 하신 얘기이기도 해요. 어떤 집착이 나를 구할 수 있고 어떤 집착이 나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강한철 회장님은 이 플랫폼에 집착하고 계시죠. 덕분에 저나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회를 얻은 거죠. 저도 이렇게 시작할 때 웨비나 이런 거 할 때, 웨비나 처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써보지 않아가지고 버벅거린 적도 있고 어떤 컴퓨터가 뻑 가는 수도 있고 마우스가 가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요 막 칭찬글도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야,
뭐 강사가 그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저희 이 중강의 하는 분들이 거의 봉사활동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 훌륭한 강사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정말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죠. 처음에 이런 거 해보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강의나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기능적인 거 트레이닝하고 업무 능력 개발하는 거 그런 연수를 하는 사람이지 훈련시키는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 조교 이런 걸 하는 게 제 전문 분야인데 뭐 사람들 앞에 강의해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건 저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19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주제를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주눅 들어있고 조그만 장애물 부딪히면 거기에 일어나질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새해.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는 어떻게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어중간하게 있으면 튀지 않으면 그냥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흔히 말하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중산층이 되는 거 이거 다 평균인데 그러면 정말 불행해요. 아예 이번 기회에 부자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적당히 하는 걸 벗어나서 엄청나게 잘하든지 최고가 되든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이런 걸 집착하잖아요. 제가 줌 웨비나를 해서 평일날도 웨비나를 이렇게 하면 태클 거는 분들 많습니다. 거의 매일 지금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줌 미팅을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식구들 들어오니까 5명, 10명, 20명 이렇게 들어와요. 지금이야 아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죠. 금요일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냥 들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도움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끝내지 못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강의입니다. 자, 누군가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뭔가를 이루겠다. 나이가 70, 80인데 이러는 거죠. 내가 중강의를 하겠다. 그런데 강의 처음에 하면 버벅거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 나이에 그거를 하고 지금 나이가 80, 90인데 저희 멤버들이 레이싱 하기 위해서 폰을 열어가지고 9시에 또 말 출전시키고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뭐 그런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럽니다. 자, 이런 걸 시작하면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 사람, 괴짜, 별난 사람 이런 꼬리표가 달립니다. 꼬리표가 달리죠. 여러분들 저나 여기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 내가 현재 어디 있는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 주변에 아주 친한 친구 5명만 골라가지고요. 평균 내보면 재미있는 거는 내 현재 주소가 나옵니다. 저 어떤 분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잭 캔필드라는 분하고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데 이렇게 잭 캔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 내가 말이야 당신보다 책을 팔아도 더 많이 팔았고 잭 캔필드 책이 거의 지금은 3억 부 이상 팔렸거든요. 그때 이야기할 때는 한 몇 천만 부 팔릴 때 얘기했어. 지금이야 이제 3억 부 팔릴 때. 내가 말이야 책을 써도 더 많이 썼고 강의를 해도 더 많이 하고 유명해도 내가 더 유명한데 당신이 말해 나보다 돈을 10배는 더 많이 벌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랬어요. 나는 지금 100억대밖에 못 버는데 당신은 말이야 1000억대 벌잖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앤서니 라빈슨이 답변을 합니다. 앤서니 라빈슨이 이렇게 그거 제가 알려드릴까요? 한번 알려줘봐. 나 이상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당신 친구 5명을 불러주시오. 그래서 아무나 불러주세요. 그래서 친구 5명 이름 불러주니까 그 친구들의 연소득을 대충 불러주시오. 그러니까 대충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딱 내갖고 요게 한 100억대 나오네. 나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이 물어보니까 평균을 내니까 1000억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랑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5명과 비슷한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떤 걸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미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5명 친구랑 같이 잘 지내면 똑같이 성공하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개발 얘기를 저는 30년 넘게 트레이닝을 해왔는데 소상공 지도 이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 맞아요.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이 RAS가, RAS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시켜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 포기하는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듣지 마라.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요,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있는 것,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요. 날마다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오늘은 이 책을 좀 읽어드리고 해가 되면은 제가 메타페스티즈 플랫폼의 아주 기초적인 거, 블록체인 기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연말이니까 날마다 목표를 적어라. 자, 이렇게 왜 목표를 적어야 하느냐? 이유를 명확히 알아보자. 나는 중독치료센터에서 나온 날 밤에 목표를 적기 시작했다. 그때 그 목표 적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할 일 목록이 아니다. 오늘 아침에 잠을 깬 나는 침대 옆에 보관되어 있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나는 40억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지금 나는 4억 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적은 수치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는 10배 차이 난다. 말하자면 목표를 달성하면 아직 멀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이렇게 적는다. 그것도 과거나 현재 시제로 적는다. 미래 시제나 소망으로 적지 않는다. 나는 40억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다. 이렇게 적지 않는다. 나는 40억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적는다. 20년 전에 매일 의식처럼 목표를 적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다. 나는 20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에 나는 아파트 한 채도 없었다. 아파트 투자나 재산관리나 금융, 심지어 아파트 거래하는 방법조차 몰랐다. 부동산 투자라고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투자용 아파트를 간절히 갖고 싶었다. 하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당시에는 아파트 20채는 현재 40억 달러 가치 부동산만큼이나 비현실적인 목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이 목표를 수년 동안 날마다 적었다. 그러다가 거의 5년쯤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카운티에 비스타 있는 공동주택 48채를 보유하게 됐다. 내가 집착하고 날마다 먹이를 준 목표가 마침내 펑 하고 달성되었다. 자, 이분은 이 목표를요. 자, 이분 말은 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조 정도를 굴리고 있고 순자산만 해도 한 1조 정도 되는 분이니까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게 괜찮지 않겠어요? 자, 이분은 5년 가까이 계속 매일 적었어요. 어떻게 뭘 갖고 싶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적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이게 달성되자 이제 목표를 리부팅해서 노트에 적었다. 나는 아파트 100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서 1년에 투자금의 12%가 넘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라고 적었어요. 그랬더니 90일 안에 달성됐고 그 후에 3년 안에 500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4,500채가 넘는다. 오랜 세월 동안 침대 옆에 작은 목표 노트 두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이걸 쓰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다 비웃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거를 달성해서 지금 4,500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조 단위의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요. 어려서부터 글을 쓰고 싶었는데 언젠가 책을 쓰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표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많은 상을 받은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리고 이 목표를 열흘 동안 매일 날마다 적었다. 그런데 몇 년 후가 들으니 어느 일요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3시간 만에 팔리든지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수십만 권 팔려나갔고 나는 이 책으로 인해 여러 개 상을 받았다. 그 후에도 3개 책을 더 썼으며 12권 정도의 전자책을 썼고 이 책들도 많은 부서가 판매돼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다양한 상들과 쏠쏠한 도를 남겨주었다. 매일 목표를 적어라. 이 훈련을 활용해 당신이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 생각하라. 매일 목표를 쓰라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이것이 당신이 길을 잃지 않는 열쇠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목표를 적는데 그 방법이 달라요. 뭘 하고 싶다,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적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려면 날마다 그것을 적어야 한다. 목표에 레이저처럼 집중하라. 제가 이걸 오늘 다 설명하면 시간도 없겠죠.
목표를 어떻게 적는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죠. 네, 목표는요, 하고 싶다로 적는 게 아닙니다. 갖고 싶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적습니다. 이미 이루었다라고 적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적는 게. 왜? 거짓말 하는 것 같잖아. 사기치는 것 같잖아. 1조 원의 자산을 가질 사람은 나 1조 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100만 원 넘는 주제에 이렇게 되잖아. 그 잠재의식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목표를 계속 적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 나이에 영상 편집하는 걸 하고 매일 날리기도 하고 SNS를 합니다. 왜? 목표를 그렇게 적어놔가지고. 여러분이 성공에 온전히 집착하고 싶다면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곁에 둬야 돼.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자, 이분은 그냥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걸 집중해서, 원래 한 개도 못 파는 사람이 세일즈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그걸 발전해서 마케팅하고 부동산까지 발전해가지고 완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 자식이 뭐 잘난 체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약속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주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이분이 얘기한 거 제가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시장은, 마켓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끈기 있게 버티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안겨준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메타페이스티스 플랫폼을 강원철 회장님이 만들 때 처음부터 지금처럼 멋진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말은 진짜 멋있어요. 그럼 몇 번 바뀐 건 알고 계시죠? 디자인. 그리고 프로그래머들도 지금 3번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언제입니까? 한 5년 전으로 가면 2018년, 19년 이때 준비해가지고 법인 세팅하는 게 베트남에서 2021년, 그리고 말이 처음에 나온 게 22년, 100만 마리가 작년 10월 달에 마무리됐죠. 그 사이에 무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지금도 밖에 제가 사람들 만나면 어떤 얘기를 듣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지 압니까? 아니, 그 강한철 회장 그 사기꾼 아니야? 이런 얘기 최근에도 들었어요. 어제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사기 당해봤어? 알아? 아니, 들었대. 어디서? 내가 따지고 같은 거, 그냥 들어갔고요.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 그분 등록했어요. 저희 멤버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성공을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완전 집착한 사람이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하고, 제가 이 강한철 회장님하고 일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분이 이걸 이룰 수밖에 없겠구나. 왜?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해요. 이 플랫폼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기다 보니까 말을 작게 하면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요. 하루에 6타임, 7타임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약장수도 아닌데 계속 떠들어가지고 목이 완전히 갔어요.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소리가 안 나서 그러니까 양해 바랍니다. 화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죄송해요. 우리가요, 어떤 거를 완성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완전 집착하는 사람은 그걸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착의 비결, 이분이 써놓은 것만 읽어드려도 되겠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최고의 휴가를 즐겨라, 멘토를 만들어라,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는 물건을 쇼핑하라, 교육에 투자하라, 신체 건강에 관심을 가져라, 기부하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분이 보세요. 팔로워가 1,500만이고 13년 연속 베스트셀러 작가고 운영자산이 5조가 있고 자기 법인에 자기 순자산만 8천억 있고 유튜브 누적 조회가 4억 9천만 뷰가 되고 이 정도 되면 잘난 체 해도 되잖아요. 완전히 집착해서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분들 나이가 6학년, 7학년, 8학년인데 9학년도 계셔요. 저희 멤버 중에. 그런데 건강도 조금 거시기하고 또 하나 뭐냐면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돈이 없어. 돈이. 재정적 자유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메타페스티스를 만난 거는요. 우리 그 시니어 분들한테 재정적 자유를 줄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 분들한테 지금 줌 강의하는 거 가르치고 있어요.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SNS 하는 거, 링크 날리는 거 이거 좀 배우고 계시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랜드 인플루언스라고 그래서 그랜플루언스라고 부릅니다. 그랜플루언스. 지난번 제가 웨비나 할 때 요거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죠. 지난주. 그래서 그랜플루언스들이. 여러분 SNS는요. 인터넷은요. 롱테일 법칙이 작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롱테일은 긴 꼬리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80대 20의 법칙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은요. 여러분이 링크 하나 날렸는데 그 링크를 타고 누가 하나 가입되고 그거 타고 가입되고 제가 그냥 영어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뭐 영어 잘 못하니까 그냥 자동 번역해가지고 링크 붙여갖고 이렇게 날렸는데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붙여놨죠. 너가 여기 가입을 하면 이 링크 따고 가입하면 내가 100캐시를 주는데 너 이거 10달러나 된다. 또 잘하면 내가 100달러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미끼를 해놨는데 누가 물었어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뒤로 줄줄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다. 회원 하나가 가입되니 또 가입되고 가입되고. 자,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이 가입되고 친구가 독일어 쓰는 사람이 가입되고 불어가 쓰는 사람이 가입되고 이러다가 쭉 전 세계인들이 가입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이걸 시작을 할 거죠. 그렇게 쓰겠죠, 종이에. 요 얘기 이제 딱 들려주고 마무리할게요. 메타페스트는 회원 여러분한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본사의 철학입니다. 그냥 단순히 게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을 모체로 해가지고 말이 있죠, 이 말. 본캐는 경주를 하지만 부캐는 별걸 다 할 거야. 앞으로 다이어트도 하고 아마 재정 관리해주는 컨설팅도 하고 게임으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갖고 계세요. 남들이 전혀 생각 못할 정도의 그 정도 단위로 이 게임을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할 정도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에 저희 시니어분들도 아레나 레이싱에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새해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만사형통하시고요. 부자 되십시오. 메타페스티스 플랫폼 안에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레이싱 하세요. 그냥 레이싱 하는 팀들 많이 만드세요. 재미로 하세요. 재미로. 그리고 팀을 자꾸 늘려보세요. SNS로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좀 공부도 하시고 배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게임장을 만들죠. 저희는 가맹점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관심을 가지세요. 굉장한 수익의 기회가 됩니다. 이미 600개나 되는 것을 정부랑 게임장을 만들 허가를 받아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벌써 3개는 공사 들어가서 이미 다음 달이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600개 만들어지고 나면요. 이 플랫폼이 전 세계에 다 뜹니다. 그리고 뭐 하고 계시냐면 100만 회원을 모으고 있죠. 3월까지 50만, 6월까지 100만을 어디서? 필리핀에서 온라인 회원, 유저 모아요. 자, 오프라인에 게임장 만들고 온라인 유저 모으고 한국에서는 자,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뭐래요?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붐업. 그러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가면 이 플랫폼이 제가 볼 때 상반기에 뜰 수 있는 조짐이 있어요. 불 지핀다고 하죠. 불을 지피는 거예요. 새해에도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이 되고 여러분 다 부자 되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